자, 이제 166페이지 2번 부동산법의 특성, 1번 규제법, 이거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공법은 규제법이고, 2번 계획법, 이것도 뭐 거의 안 나오고요. 3번 뭐 계획법은 나중에 설명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출제가 거의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6월달, 7월달 가가지고요. 지금은 중요한 게 위주로 해야 되고, 공용부담법 뭐 시험에 안 나와요. 넘기면 그러니까 시험에도 안 나오고 실무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넘기면 이제 법 체계에 관한 사인데, 법 체계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걸 알아야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남에서 실무 교육하는데 한 분이 질문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뭘 봐야 됩니까 해가지고, 아니 뭘 보냐고 그 물어보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 법은 전부 다 문서화되어 있으니까 성문법이잖아요. 문서화 글로 써 있는 법, 성문법, 불문법은 성문법. 법 체계에서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헌법. 헌법이 최상위법이고, 국민의 권리 의무죠. 국가의 통치 구조가 나오는데 최상위법인데, 헌법은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헌법 내용은 출제가 안 되지만 헌법 내용에서 딱 하나를 알아야 이해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를 알아야 이해되는 거, 그 부분만 설명할 거예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규제를 합니다. 규제. 무엇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에다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수용,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대신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여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한 가지 제도 나오니까 그 부분만 설명하기로 하고, 하여튼 헌법은 최상위법이다 그렇게 알고,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법들이 하위법이죠. 아래에 있는 법들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이 되면 위헌 신청하냐, 위헌 신청. 그래서 위헌 신청해 가지고 위헌 판결 나오면 그 법은 무효가 되는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밑에 뭐가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령, 그 밑에는 뭐가 있고요? 조례, 그 밑에는 뭐가 있고요? 예, 규칙,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법률은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국회는 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회의원을 보지 말고 국민이죠, 국민. 우리가 5천만이 다 모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나를 대표해가지고,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나가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 전체 다 모이니까 국회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여기에다 적용해야 될 법을 만드는데 아주 세세하게 다 할 수는 없고, 여기서 큰 틀을 잡아가지고, 큰 맥락을 잡아가지고, 자, 이렇게 줄거리 잡아놨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있고 부령, 총리령이 있는데, 이 틀 안에서 국민이 대통령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 쓰세요 라고 권한을 위임을 해준다고, 위임을. 그러면 큰 틀을 잡아가지고 위임을 해주면 이 범위 내에서 누가? 대통령이 법을 만든다. 그건 대통령령이고, 이게 내용이 좀 더 세부적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각 부 장관들한테 위임한다고. 장관이 만든 법이 뭡니까? 각 부에서 만드는 게 부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법률은 끝맺음이 무슨 법, 무슨 법률. 얘는, 자, 이거는 끝맺음이 법, 우리가 건축법 그랬잖아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쓰고, 대통령령은 무슨 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무슨 법 시행령 이렇게 쓰고, 부령은 무슨 법 시행 규칙 시행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자 1번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글을 쓰죠. 글을 쓰고 끝맺음 항상 뭡니까? 다 하고 점 찍겠죠. 그러면 자 쫙 쓰다 끝맺음이 하였다,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쓰고 난 다음에 가로에다 꼭 이렇게 써요. 법 3조 2항 이렇게 써줘요. 이것은 법률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고,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가늠을 한다고, 아 얘는 중요하고 덜 이걸 해야 된다고.
얘는 쭉 하게 되면 하였습니다 하고 여기다 이제 0, 5조 3항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어쩌고저쩌고 하였다 하고 여기다 이렇게 규칙 뭐 4조 4항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법 이렇게 나오면 얘는 법률이니까 얘가 가장 큰 틀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고, 두 번째 0 그러면 대통령 0, 시행 0이니까 중간들도 중요하고, 시행 규칙은 세부적인 내용들이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공부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공법 책을 다 쓰면 40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책을 쓰면은 한 4,000페이지는 써야 돼요. 공법만 가지고 4,000페이지 써주고 자 여러분 공부합시다. 다 도망가 버려요. 누가 40문제 맞추라고 했냐고. 40문제 풀라고 한 적도 없고 40문제 맞추라고 한 적도 없고, 국가는 40문제 만들어낼 테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은 하다 안 되면 16문제라도 맞히면 누가 임 교수가 올해는 자기가 힘낸답니다. 응? 어제 강의했던 임 교수가 제가 형대거든요. 동생처럼 보이죠? 내일 오는 교수보다 제가 형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저보고 형 올해는 내가 얘기 다 돼 있어요. 내년에는 자기가 방학을 했으니까, 올해는 제가 선방했으니까 내년에는 자기가 방학한대요. 하다 안 되면 공법에서 꽈락만 넘기면 사실은 나머지 법이 중개사법, 공시세법을 도와가지고 이게 넘어가, 원래 구조가 그렇게 되거든요. 올해는 약간 반대 현상이 나왔지만 규칙까지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못해요. 4,000페이지 주고 어떻게 한답니까? 안 하고 말지. 그래서 책을 700페이지 정도로 압축해 놓는다고. 책을 700페이지 되게 많죠. 그거를 줄여가지고 한 30페이지로 압축을 한다고요. 그거를 주고 50분 읽어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 합격합니다 이런 얘기요. 그렇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규칙은 물론 이거 판단은 제가 합니다.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이 판단, 이건 안 되는 것이고 30년 넘게 제가 판단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런 뜻이 되는 얘기고, 법률하고 명령을 더해서 우리가 법령 그럽니다. 법령. 법령은 누가 만듭니까? 국가에서 만듭니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법령에 있는 것은 이게 우리 국가에 우리 국가 이렇게, 여기가 우리 국토라고. 전국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은 똑같이 써요. 똑같이. 아침에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어제 눈 왔어요? 안 왔어요? 눈 안 왔어요? 눈 와가지고 그 동영상도 찍어놨는데, 여기는 아직 눈도 안 왔습니까? 벌써 인천은 눈이 2번씩이나 왔는데 무슨 얘기요? 인천하고 부산하고 벌써 뭐 온도가 틀려도 기온이 틀려도 틀리는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씁니까? 이건 안 맞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법령에서 크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틀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 누구한테 넘겨요? 조례를 넘겨요. 조례.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가 만든 법을 조례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우리는 시도를 보고 광역이라 하고 시, 군, 구를 보고 기초를 합니다. 시도에서 만든 법을 우리는 시도 조례를 하고 시군구에서 만든 법을 시군구 조례라고 합니다. 부산광역시 조례는 부산시에서만 쓰는 법입니다. 진구 조례는 진구만 쓰는 법입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조례를, 진구 조례를 시험 문제 내면 서울특별시 강남 구민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조례는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국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법령만 시험 문제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조례를 모르면 안 되죠. 부산시에서 쓰는 법을 봐야지. 부산 시민들은 부산시 법을 보고 중개를 해야 된다고. 서울시 법 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합격한 다음에는 조례를 봐야 되고, 규칙은 아마 여기서 규칙까지 봐야 될 분들은 중개사 공부하는 들 중에서 아마 한 1% 정도 볼까 말까 할 거예요. 저는 읽는 거 봅니다. 왜 보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있다 우리가 있다 신도시 만든다. 신도시 만듭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그리고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더 세부적인 걸 줘요. 실제로 구역 지정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거. 그러니까는 웬만한 사람들은 안 보겠지만 좀 내용을 그러니까는 중개업 그러지 말고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은 규칙을 볼 거예요. 작게 한 사람은 살아생전에 안 볼 것이고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은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돼요. 거기까지 갑니다. 일단은 시험 범위는 법령인데요. 왜 이 설명을 했냐 그러면 이렇게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한 분이 실무 교육을 하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수님, 법을 봐야 됩니까? 영을 봐야 됩니까? 규칙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아니 중개사 공부할 때 그거 안 했습니까? 공법 선생이 6명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배운지 어떻게 아냐고. 법을 봐야 돼.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실무 교육을 받는데 이 얘기 하더라고. 법을 봐야 됩니까? 영을 봐야 됩니까? 규칙을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법에서 어쩐다고 틀을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넘겼다고? 대통령한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봐줘. 두 개를 이렇게. 법에서 뭐로 넘기면 부령으로 넘긴다 그러면 이렇게 법하고 뭐하고 부령을 같이 봐줘야지.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봐줘야지. 뭐 법을 보고 영 보기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갖다 연결해야죠. 우리 책은 싹 정리해서 연결해서 써놓으면 책. 연결 않고 그대로 붙이면 그냥 법 조문. 이 차이점이요. 그러니까 우리 책은 읽기 좋게 이거를 다 붙여가지고 우리는 정리해서 만들어놨다고. 그러면 책이 되는 것이고 법조문 복사해서 그대로 딱 붙여보면 그것은 그냥 법 조문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을 보니 영을 보니 규칙 보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다 보는 거예요. 다. 세 개가 세트입니다. 세트. 여기서 끝내느냐 여기까지 연결시키느냐 이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169페이지 행정조직의 장체계가 있고 행정조직에는 대통령이 있고요. 국무총리가 있고요. 행정기관인데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의 계층 구조가 있고요. 근데 넘겨보면은 172페이지 박스 보면 자 위에 박스에 부동산 공법상 행정조직의 체계가 나오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고 공법 강의하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1년 동안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온 파트가 이쪽 파트입니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시장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시장이 어디 있는 시장이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가행정조직이 자 중앙행정과 중앙행정, 지방행정 이렇게 나뉘는데 중앙행정은 중앙부처 우리가 중앙부처 그잖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방벌에서 중앙, 부 뭐라고요? 처 그랬잖아요. 부처, 부처. 국토교통부, 뭐 법제처, 또 뭐 더 있어요? 국세청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가 전부 다 뭐라고요? 중앙행정기관이고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에는 지방에는 광역하고 기초가 있는데 봅시다. 중앙행정조직은 부도 있고 처도 있고 청도 있는데 오로지 시험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공법에서 처하고 청이 왜 나오냐? 우리 공법은 오직 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는 사람, 국토교통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장관. 이 장관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면
그때 장관은 국가를 뜻합니까? 대내적인 국가. 대외적인 국가, 대통령. 대내, 국내 안에서. 국토를 관장하는 국가는 어디라고요? 국토교통부.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 아, 장관은 국가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지방행정조직인데 이 정도는 상식으로 해야 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두 번째 부산광역시가 있고요. 세 번째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북도 도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5개. 특별시 몇 개 있어요? 하나, 서울특별시. 광역시 몇 개 있어요? 6개입니까?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아니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6개. 특별자치시는 하나, 세종. 도는 뭐 강원도, 경기도 많죠. 이것은 특별자치도는 제주 하나 있어 하나.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줄여가지고 이제 편의상 시도라 씁니다. 시도 그러면 빨리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기초자치단체가 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가 있습니다.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가 있고 군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런 강의하면 광역시 밑에 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광역시 밑에 군이 있지? 아,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도 있고 기장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하더라고요.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옹진군, 강화군도 있습니다. 군이 있어요. 군.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없는데 거기다 밑에 보게 되면 그 그림에 세종시 써놨죠. 그것은 특별자치시가 세종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 밑에 가지 말고 위로 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얼핏 보면 기초인 것처럼 보이니까 세종에는 기초자치단체 없습니다. 세종시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광역 업무도 해야 되고 기초 업무도 얘는 다 하는 거예요. 도 밑에는 경기도 밑에 뭐가 있어요? 시도 있고 군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보면 제주시 뭐 해놨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옛날에는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었는데 자치단체 지금은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지금 제주시 있습니까? 있지. 여기 있는 자치단체 장들은 전부 다 주민투표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제주시장 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하세요. 서귀포시장은 하세요.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 선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걔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이렇게 나오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단순해요. 근데 이 도 밑에 있는 시에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시가 있습니다. 50만 이상 되는 시를 보고 우리는 대도시라고 합니다. 대도시. 50만 이상 되는 시가 대도시인데 이제 부동산 공법 공부하면 느낄 거예요. 대도시 시장은 권한이 분명히 도 밑에 있잖아요. 도 밑에 있는데 공법상 대도시 시장 권한이 도지사급이에요. 도지사급. 도지사가 하는 걸 대도시 시장은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돼야 돼.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 시흥은 50만 됐어요. 시흥시장이다. 시흥시장이 당선됐어요. 인구 몇 만이냐? 45만이다. 그러면 공무원들 달달달 볶아가지고 전입신고. 시흥시 딱 들어가는 입구였어야 돼요. 50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걸린다고. 50만 인가고 아닌가 그 도시 이상이 완전 달라진다고. 힘이 있냐 없냐 이 차이점이니까. 원주가 30만이 안 되니까 30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원주 30만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웬만하면 주소를 여기다 놓고 원주가 좋다고 오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 대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3명씩 전입 신고합시다.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30말 만들면 국이 하나 생긴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엄청나게 많아져. 그래서 50만 이상 시는 대도시인데 이 대도시는 권한이 도지사급이 되는 얘기고 여기까지 하고 끝나야 되는데 법은 통과되고 시행이 안 되는 거 내년 2월 달부터 시행합니다. 이미 법은 통과됐어요. 2월 달부터 뭐가 통과되냐 그러면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경남도지사하고 창원시장하고 몇 년 동안 엄청 많이 싸웠어요. 창원시장이 열받으니까 경남도지사한테 뭐라고? 네 토통 들고 나가라고. 왜 너는 우리 시에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니? 이러는 거예요. 너는 토청은 들고 나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여기 전부 다 경상남도인데 경상남도 안에 창원이 있다니까? 그럼 도청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원시에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피곤하니까. 창원시는 경상남도하고 안 놀 거야. 그러니까 도의사가 뭐라 그래요? 밑에 있는 사람이 덤비잖아요. 너는 국물도 없어. 창원에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러본랜드 들어봤나요? 창원에 러본랜드. 그거 지금 잘 됩니까? 러본랜드 한다니까 투기꾼이 쫙 가가지고 한 바퀴 쫙 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갔더니 중개사무소는 있는데 근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싹 쓸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러본랜드 만들기로 했는데 안 만드는 거예요. 왜요? 둘이 대판 싸움이라고. 그때 창원시장이 누굽니까? 안, 상 거기까지. 그리고 경남도지사는 무야홍 이분하고 대판 싸우는 거 맨날 싸워요. 맨날. 제가 창원에서 3년 동안 강의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열받냐 그러면 위가 열받아요. 밑에가 열받아요. 위에서 너는 국물도 없어. 안 줘. 이제 지원 안 해줘. 밑에 열받죠. 그러니까 창원시장이 열받아가지고 시민들을 갖다 시민들 등에 업고 우리 광역시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내가 광역시가 돼버리면 당신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연판장 돌리는 거예요. 캐드 타고 그러니까 서울서 내려다 보면 맨날 창원시는 광역시가 돼야 됩니다. 왜? 이런 걸 써놓는다고. 국민들한테. 창원은 광역시. 창원은 광역시. 인구도 100만이 넘었어요. 창원이. 우리는 인구 100만이 넘었으니까 광역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수원에서 우리는 고양시에서 우리는 누가 더 많은데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이상 되는 시들이 이제 인구가 얼마요? 100만 이상 되는 시가 있잖아요. 100만 이상 되는 시를 갖다가 따로 빼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건 이미 법 통과됐습니다. 특례시입니다. 특례시. 그러면 도대체 특례시 위치가 어디냐? 얘가 광역이냐 기초냐? 이 위치를 지금 안 잡아주고 있어요. 지금. 언제 시행돼 이거? 올 2월 달에 통과됐으니까 내년 2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내년 2월 되면 책이 확 뒤집어진다. 이제 특례시를 어디다 넣어줄 거냐고 이 문제가 생겨. 법에는 다 끼워 넣어야 되니까 이제. 법은 통과됐지만 아직 시행 시기가 아니니까 우리 책에는 없으니까 잠시 빼놓지만 나중에 특례시 나와요. 그래서 올해 강의할 때 뭘 하겠는가. 여러분 웬만하면 올해 합격해서 나가세요. 내년 강의 때 머리 지진난다고 이제. 올해 열심히 했는데 새로운 게 툭 껴들다 뭐야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자꾸 나오니까 1년 만에 합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년 만에 다 희망상이 1년 만에 합격해야지.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법이 너무 많이 개정되니까 이게 헷갈려.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올해 공부했던 분들이 쭉 해가지고 내년까지 간다 그러면 올해 했던 거 빨리 잊어먹어야 되는데 생각이 난다니까요. 근데 이게 바뀌었거든요. 농지 취득 자격증이면 농취증 며칠 만에 줍니까? 4일. 올해 공부한 사람들은 4일.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32회 때는 4일. 33회 가면 7일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4일이야 7일 이런 게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자,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 나옵니다. 주로 공법은 이제 국토부니까 첫 번째 무슨 장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속음을 하고요. 어느 국가구나. 중앙행정기관 국가. 두 번째 이렇게 시도 나오면 속을 뭐라고? 아 너는 광역자치단체. 세 번째 시, 군, 구 이렇게 나오면 너는 기초자치단체. 이렇게만 나와야 돼. 이렇게만.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는 시, 도, 대도시 이렇게 나와요. 이 연결이 안 맞잖아요. 시도는 위가 시도고 대도시 밑에 있는 게 대도시인데 근데 시, 도, 대도시 자꾸 이게 나온다고. 도대체 얘는 왜 같이 있냐 이렇게 따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요. 대도시 시장한테는 그만큼 권한을 주다 보니까 광역이고 기초지만 주로 같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시도 대도시 시장이 이렇게 읽으면은 아 여기는 대도시도 권한을 가졌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부산에서 건축 허가는 누가 해줍니까? 부산시 진구에서 누가요? 진구구청장이. 창원시에서는요? 이 50만 이상인 대도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가 있습니다. 창원에 구가 5개 있어요. 진해구도 있고 의창구도 있고 뭐 하포구도 있고 마성 해원구도 있고 구가 있는데 이런 구는 공법에서 구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가 말하는 구는 기초자치단체인 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도시 밑에는 항상 구가 있어요. 구가. 대도시 밑에는 구가 있는데 그런 구를 공법에서 구라고 인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서 부산광역시 진구 건축가 누가 합니까? 진구구청장. 창원시 의창구에서 건축가 누가 한다고요? 창원시장. 그렇게 한다고요? 창원시장. 거기가 기초니까. 자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은 누가 한답니까? 건축가는 얘가 해야 되는데 얘는 허가권자가 없는데 이 얘기요. 누가 해야 돼요? 니 다 해야지 그러면. 이 권한을 행사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렇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이 웃기잖아요. 조합이 어울리지도 않게. 이거는 뭐냐? 이거는 기초자치단체 업무의 업무.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장 이런 얘기요. 왜 같이 이렇게 묶여 있냐 이런 얘기요. 그리고 공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가 나오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온 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광, 특특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거기다가 도 이렇게 쓰면 뭡니까? 시도지 시도 그러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시도라고 써야지 줄여가지고. 근데 여기에다가 도 안 그러고 시, 군 또 이렇게 쓴다고. 뭐야? 이게 지금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는 광역이죠. 도만 써버리면 광역인데 도를 안 쓰고 그 자리에 뭐 한다고? 시하고 군을 썼다고. 이거는 또 뭐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어디가 도시입니까? 부산광역시를 도시라고 합니까? 진구를 도시라고 합니까? 부산이 도시지 진구는 도시가 아니요. 강남이 도시입니까? 서울이 도시입니까? 서울이 도시지 강남이 도시가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도시.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도시합니다. 제주도는 하나의 도시로 봐주는데 제주도는 하나의 도시로 봐주는데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는 도가 아니고 어디 가요? 창원이 도시. 이 지금 얘가 지금 제주 특별자치도는 뭐가 됩니까? 도시가 되잖아요. 도시가 되는데 경상남도는 도시가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요. 경상남도가 도시가 안 돼. 경상남도 밑에 뭐가 있다고요? 창원이 도시고 양산이 도시고 함안이 도시고 지금 이런 얘기예요.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특광, 특특, 시구는 하나의 도시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11월부터 강의 시작한 사람들은 말길 알아먹는데 2월, 3월, 4월에 오면 도대체 여기도 시가 나오고 여기도 시가 나오고 맨날 도대체 이 시가 어떤 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안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공법이 시작이 돼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요. 이제 저렇게 돼 있어야 그렇게 해야 이제 공법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171페이지 보면 171페이지 이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책이 171페이지. 그러면 170페이지에 체계잡기가 나왔죠. 약간 순서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법 명칭이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명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면 이제 이 법을 어떻게 틀을 잡아놓고 공부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 말은 우리 국토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정됐는데 한정된 자원이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이용일까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법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계획법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얘기요. 우리 국토를 이렇게 이용합시다. 잘 쓰려면 막 써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잘못됐네 이러지 말고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먼저 이 법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까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맞춰서 국토 계획 및 뭐라고요?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계획에 맞춰서 이용을 합시다. 이용이라고 썼지만 뜻은 개발입니다. 개발.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되면 체계적인 개발, 계획적인 개발, 난개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국토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계획에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 계획에는 첫 번째 자 광역 도시계획이 있어요. 광역 도시계획 그러면 우리가 광역 그러면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광역 그러면 넓은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시험 보기 위해서 배워야 되니까 광역 그러면 넓은 그러지 말고 넓지만 광역 그럼 반드시 둘 이상 도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둘 이상 도시. 오늘 아침에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상에서 왔습니다. 뭐 타고 왔습니까? 버스 타고 왔습니다. 무슨 버스? 시내버스. 어디서 왔다고요? 양산에서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무슨 버스? 그거는 시외버스가 아니고 광역버스예요. 광역버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이제 앞으로 시외 그러지 말고 광역. 시외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단어가 둘 이상 도시를 넘나들면 이게 광역이라고 광역. 나중에 광역시설 이런 거 배운다고. 광역시설은 둘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쓰든가 둘 이상 도시에 걸치면 그걸 우리가 광역시설. 광역버스 그 노선이 뭐가 그런 게 광역시설이 된다고. 그러니까 광역 그러면 반드시 이제 넓은 그러지 말고 시험 봐야 되니까 둘 이상 도시. 둘 이상 도시가 뭉쳐야만 무슨 단어 쓴다고요? 광역이라는 단어 씁니다. 부산시 안에서는 절대 광역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부산하고 옆에 뭐가 있어요? 김해하고 걸친다든가 부산하고 양산 걸친다든가 부산하고 포항을 걸치려면 몇 개를 지나야 돼요? 네, 3개, 4개. 그렇게 하면 그건 전부 다 광역이라고 광역. 부산하고 대구하고 같이 쓴다? 몇 개 지나가잖아요? 그것은 광역. 둘 이상이니까 10도 되고 20도 되고 관계없어요. 그것은. 수도권 전부 다 묶어서 하나의 광역 개권 그러는 거예요. 수도권을 묶어가지고. 뭡니까? 막 부울경 그 얘기 하잖아요. 3개를 묶어서 같은 권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묶어서 뭐라 그래요? 광역 개권 이름을 쓴다고. 그러니까 둘 이상 도시가 뭉쳐야만 광역이라는 단어 씁니다. 2개 이상 도시를 묶어가지고 2개 이상 되는 도시 묶어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그러니까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을 이렇게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러면 3개를 묶어 놓는 걸 광역 계획권 그리고 그 계획을 광역 도시계획. 그러니까 3개는 그 계획에 맞춰서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 밑에서 이제 하나하나 도시를 만드는 게 하나하나 도시 만드니까 그것은 도시 기본계. 도시를 만들 때 기초하고 근본이 되는 게 도시 기본계.
하나의 도시. 자, 이제 둘 이상 도시 그럼 광역인데 어디가 도시라고요? 도시란 어디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그리고 군.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 이게 도시예요, 도시. 도시 그럼 6개요. 나중에 빨리 알아. 특광, 특특, 시군. 언제 수업 시간에 책 읽을 때 특별자치시, 광역시, 뭡니까 여기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렇게 읽고 있으면 한 번 끝나는데 5개월 가도 못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특광, 특특, 시군 속으로 하나의 도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이게 하나의 도시인데 이렇게 특광, 특특, 시군이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인데 이게 뭐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하나의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의 범위, 특광, 특특, 시군. 그런데 이제 쓸 때는 특광, 특특, 시 여기까지는 성격이 분명히 도시거든요. 도시. 그러니까 특광, 특특, 시에서 만들면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조례, 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군은 범위로 보면은 하나의 도시가 맞지만 군도 도시다 그러면 전국이 다 도시지 군은 시골이에요. 시골. 여기다 시골 그러면 군민들이 기분 나죠?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뭐라고? 군 이렇게 써요. 군. 군에서는 도시라는 단어 못 쓰는 거예요. 군에서는 절대 도시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군에서는 군 그렇게 쓰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에서는 군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뭐라 써요? 도시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만드는 기본계획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함안군에서 만들면 함안군 기본계획이요. 군 기본계획 거기서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도시군 익혔습니다. 도시군. 그러면 도시가 뭐라고? 특광, 특특, 시. 군은 군 이런 얘기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씁니다. 평소에 읽을 때는 군자 빼고 읽어야 돼. 군자 빼고 그냥 도시기본계획. 언제? 도시군 기본계획 바쁘니까 그냥 도시기본계획. 거기에 맞춰서 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나와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설명할 것이고 무슨 얘기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은 여기 좀 지우고 갈게요. 광역도시계획은 대상이 어디라고요? 둘 이상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고 발전 방향. 2개 이상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발전 방향 제시. 부울경이 하나로 묶다. 부산, 울산, 경남을 갖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 셋은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이거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도시는 또 만드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하나의 도시에 대한 발전 방향이요. 하나하나 도시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발전 방향입니다. 하나하나 도시에 대한 발전 방향 제시인데 이게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한다. 이게 아니고 할 것이다. 이거는 방향이에요. 방향. 한다. 그건 결론 짓는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저기 울산에서 부산 오려면 중간에 뭐 있어요? 없어요? 양산 통과입니까? 양산을 통과해서 부산 이렇게 옵니까? 그러면 불경 딱 됐네. 울, 경 됐네. 그러면 자 계획을 만드는데 자 울산 북부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이렇게 뭘 만들자? 도로를 하나 만들자. 도로를. 쉽게 오가게 도로 만들자. 도로를 이렇게 만들자라고 처음부터 만들자 이런 건 없어요. 살다 보니 이게 라인이 안 되니까 이게 되게 움직여 불편해 시민들이. 아니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하나 터놓으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일 것 같은데 그럼 자꾸 누군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계획에서 연결하는 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럼 맞는데 그럼 어쩐다고요? 이 도로를 하나 만들자.
라고 만들자라고 결론 낸 것이 아니고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요. 앞으로 이런 뚜를 하나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요. 기본계획은 어디서 우리가 해운대에서 서면까지 연결한 직통도를 만들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다가 아니고 얘도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요. 뭐뭐 할 것이다. 예정. 그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도로가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야지. 땅 사서 공사해서 포장해서 만들어야지. 누군가는 만들어야지. 그 만드는 게 얘란 얘기예요.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광역과 기본계획이 방향 제시하면 방향 제시한 걸 하나하나 도시에다 이제는 아예 구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집행을 해. 집행을 한다 그 말은 얘가 실천해. 실천. 그래 어딘데? 어디야? 여기서 여기야? 그러면 관리계획은 자 여기서 여기네 그러면 얘들은 딱 이걸 갖다가 만든다 라고 딱 뭘 하고 결정을 하고 결정된 거예요. 도로 결정이 확정됐어요. 예정 확정했으면 그 다음에 어쩐다고 바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시행을 하고 한마디로 공사를 하고 여기서 준공이 되면 저 도로가 완성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먼저 봐야 돼요? 만든다라고 결정이 되면 이 정보를 알게 되면 도는 길 따라 흐른다. 길 따라서 흐른다고. 그러면 만든다라고 이미 결정이 되면은 어째요? 땅값이 올래 안 올라요? 오르죠. 아직 공사가 남았으니까. 오르고 오는데 많이 오릅니까? 이미 눈치 빠른 사람은 여기서 들어갔다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만들 것이다 이미 예고해놓고 그 다음에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되냐? 관리계획보다 기본계획을 더 먼저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도 기본계획이지만 광역을 봐야 된대. 부동산 설명을 제대로 하려면 브리핑 제대로 해주려면 이런 거 봐야 된다 이런 얘기요. 보고 설명하는 사람하고 안 보고 설명하는 사람하고 약간 뭐 맹지인지 자연녹지인지 구분 못하는 분, 땅 하지 말라고 했던 분. 키루수 그게 화성인데 요즘 화성하고 평택가 엄청 떠요. 땅이 없어 못 팔아먹어요. 지금 그 지역이 가격 올라가고 있으니까. 화성에 땅이 있다고 광고하니까 엄청나게 전화가 오더래요. 팔고 싶어. 팔아보라고. 인생 편히 살고 싶으면은 그렇게 팔지 말고 길 내가지고 도로 만들어가지고 분할해서 팔아라. 지분으로 팔지 말고 맹지 팔지 말고. 교수님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야지. 많이 들어가고 더 비싸게 팔라고. 비싸게. 왜 그걸 안 한답니까? 안 사요. 평당 10만 원 그러면 사요. 쓸모없는 땅인데 허가도 안 나오는데 10만 원 그럼 분명히 산다고. 근데 도로 만들어서 개발하게끔 해가지고 15만 원? 그럼 안 산다니까요. 신기하게도. 이거 100평인데 얼마요? 2천만 원. 맹지야 맹지. 신기하게 산다고 2천만 원까지 그 질르지. 길 다 내서 개발하게끔 타는 3천. 그럼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만 판다고. 그분한테 하지 말았는데 자기는 땅 하고 싶다고 말했냐. 화성시 기본계획 10번 읽어요. 그러면 해요. 그래서 화성시 기본계획 어디 가면 볼 수 있답니까? 화성시청 들어가면 돼요. 부산시 기본계획 보고 싶으면 부산시청 들어가면 돼요. 부산시청은 어디에 있답니까? 1번 연제구, 2번 진구, 3번 안방. 자, 1번 연제구, 2번 진구, 3번 안방. 어디 있습니까? 안방에 있습니다. 안방에. 여러분 집 안에 있어요. 우리 집 어디에? 인터넷으로 요즘 가는 사람이 오프라인이 어디 있으면 전부 다 온라인 다 하는데 일을 갖다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부산시 기본계획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거 읽어보라고. 이 친구한테 화성시 기본계획 10번 읽어보고 하세요. 괜찮으니까. 교수님 어디 가면 본답니까? 화성시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까? 모르면 전화하면 다 알려줍니다. 10번 꼭 읽으세요. 네 그러는 거예요. 한 2페이지 생각하는 거예요. 500페이지 돼요. 500페이지. A4로 해가지고. A4에서 500페이지 되니까 그 10번 읽으면 화성을 통째로 머리에 넣을 수 있어요. 부산시 기본계획 10번 읽으면 통째로 머리에 넣어요. 앞으로 어디에 도로가 확장이 되는지, 어디에 도로가 더 개설이 되는지, 지하철 지금 몇 호선 있습니까? 우리가 4호선, 5호선 있어요 없어요? 바보라고 있는지 없는지. 구상이 있다 그러면 나온다. 구상이 없으면 안 나온다는 얘기요. 이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에서 5호선 만든다 그러면 처음부터 얘가 만든다 이 말을 못 한다니까요. 먼저 기본계획이 만들 것이다 이 말을 해줘야 그 다음에 얘가 간다 이런 얘기요. 울산에서 부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얘가 먼저 움직인다 이런 얘기요. 광역이 할 것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집행되는 거요. 모든 계획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계획을 이렇게 먼저 배우고 광역 기본계획 관리계획 배우고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하면은 난개발이 없죠. 그러면 자 개발한다는데 이 개발이 뭐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규제 대상이 뭡니까? 그건 개발입니다. 개발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입니까? 해가지고 우리는 개발 행위를 배워요. 개발 행위. 책 보면 다 있죠. 책에 개발 행위. 뭐가 개발 행위입니까? 하면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 행위입니다. 공작물의 설치가 개발 행위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지, 부동산에다가 6가지 하는 거를 우리는 개발 행위를 하고 이런 개발 행위를 국가가 규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쩌세요? 개발 행위 하지 마세요. 개발 행위 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왜 하지 마라 그래요? 왜 하지 마라고 내 땅인데 하고 싶은데 국가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하지 말되 절대 하지 말라고는 안 할 테니까 일단 하지 말고 국가가 기준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하고 싶으면 이 기준에만 맞추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지 마라 해놓고 국가가 법에다 일정한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맞추면 그러죠. 기준에 적합하면 하지 마라는 걸 풀어줄게. 금지를 없애줄게. 그럼 어째요? 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해도 괜찮아요. 이거를 뭐라 하냐? 이거를 우리는 허가래 허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허가를 다 알아요. 허가를 다 아는데 허가의 뜻은 별로 몰라요.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허가 받았대? 허가해 준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허가의 본래의 뜻은 뭐냐? 금지를 푸는 거.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는 하지 마라. 딱 해놓고 그냥 하면은 처벌하는 거예요. 하려면 어쩌라고? 허가를 받아라. 금지를 풀어라. 풀어줍니까? 법이 정하는 기준에만 맞으면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짜로 아니지 돈은 좀 받고 이런 얘기지. 그래서 두 번째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개발 행위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 받기 위한 절차를 배웁니다 이런 얘기. 허가 받는 절차. 그게 이제 개발 행위 절차. 산 어떻게 깎을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 배우냐 그러면 자꾸 개발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자 여기 개발합시다. 개발. 이 동네 개발합시다. 개발의 대표가 뭡니까? 건축입니다. 건축. 자꾸 건축하다 보면 자꾸 인구가 그만큼 더 유입이 돼요. 더 들어오고. 처음에는 괜찮은데 더 개발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오다 보니까 도로가 부족하네. 학교가 부족하고 공원이 부족하고 주차장 부족하고 그런 거 우리가 기반시설의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아 여기 개발할 것 같은데 개발하면 100% 부족하는데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하면 난개발 100% 나옵니다. 난개발 나오면 누가 욕먹어요? 국가는 나라는 국가는 욕먹어요. 왜 난개발 나오도록 했냐고. 왜 요소수가 부족했대요? 중국에서 사인 줬대 안 줬대요? 줬대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뭐 했대요? 국감 했대요. 국감 국정감사. 거기 매맞기 싫으니까 사인 주든가 말든가 거기에 주력한 거예요. 그거 방어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놓친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부족이 예상되면 100% 난개발 나오고 난개발 나온다 그러면 또 국가 성도도 욕할 것이고 욕먹시는데 어떻게 할까?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할까요? 개발을 못하게 할까요? 아니면 개발을 하게 할까요? 개발을 해야지. 법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해야지. 하면 난개발 나온다니까? 부족한다니까? 아주 간단해요. 어쩌면 돼요? 부족하면 보충을 하면 되지. 부족하면 거길 갖다가 그만큼 보충을 하고 어쩐답니까? 부족한 만큼 추가 설치하고 하면 되지. 아 도로 넓히면 돼요. 고민할 건 뭐 있어요? 공원 만들어요. 주차장 만들고. 근데 그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쫙 해가 쫙 그러면 여기가 전포역 7번 출구. 우리 학원 위치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일대는 개발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죠. 이 밑으로는. 이 도로폭이 몇 메타입니까? 네, 이 도로폭이 몇 메타입니까? 10m입니다. 왜 10m랍니까? 왜 10m입니까? 그때 개발할 당시에 도로를 만든 사람이 도시계획 전공자들이 자 여기에다 사람들이 개발할 때는 이만큼 개발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에다 나중에 배웁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대입을 하면 건물의 총 규모가 나와요. 총 규모 나오면 사람이 얼마가 다니고 차가 얼마 다니고 10m면 충분합니다. 10m면. 그래서 여기 개발했는데 평균을 빼보니 평균 몇 층이냐? 평균 하니까 4층이에요. 4층. 평균 4층짜리 건물 때 도로가 몇 메타 그랬어요? 10m. 세월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지금에 왔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4층짜리는 얼마까지 가능해요? 이게 평균 따지면 평균 16층까지 가능해요. 나 철거하고 다시 할래. 돈 되니까. 그럼 몇 배 늘어나요? 4배. 몇 배 늘려야 돼요? 4배. 40m 도로 만들어 보세요.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어쩔 거예요? 도로도 막 이렇게 막 2층, 3층 할까요, 이거? 현실적으로 안 돼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는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빈 땅이 없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하기는 그 방어를 해야지. 우리가 재개발하면은요. 이게 10m 도로에서 양쪽에 이렇게 2차선이다 그러면 재개발하면은 살짝 이렇게 밀어가지고 도로를 살짝 한 차선 더 만들어요. 이쪽도 살짝 해서 더 만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m 도로가 4층일 때 얘가 10m였는데 몇 m 가야 되는데 40m 가야 되는데 살짝 밀어내다 보니까 이거 20m까지는 할 수가 있더라. 20m까지는 하는데 40m는 도대체 못하겠더라. 그러면 기반 시설을 얼마나 늘린다고? 2배 늘리잖아요. 너 16층 하지 말고 몇 층까지만 해라. 8층까지만 이렇게 잡아낸다고요. 여기를 딱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자 미안하지만 앞으로 여기는 8층까지만 한다. 16층은 못 간다. 여기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봐요. 이거는 누가 지정해요? 시장이 부산시장이. 부산시장이 출마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를 밀어요. 어쩐다고? 부산을 좋게 이렇게 한다고 아니면 힘들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밀어줬더니 시민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는 몇 층만 하세요? 8층만 하세요. 16층 하다 걸리기만 걸려봐라. 어쩐다고? 5년 이하의 징역. 시민들이 뭘 하겠어요? 아니 잘한다고 해서
할 것 같아서 뽑아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힘들게 하냐고. 그 전에는 내비뒀다고. 그 전에는 16층에 내비뒀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8층을 맞냐고.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지정을 못했어요. 제도는 만들어놨는데 지정하는 순간 이거 시장 군수가 살겠습니까? 그거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주민들이 당연히 어쩐다고요? 인천시장 뽑아놓고 인천시에서 올림픽 경기하면서 올림픽 주경기장을 서구에다 지어야 되는데 짓기로 했는데 그래서 뽑아줬더니 안 진답니다. 예산 없다고. 서구 구민들 쫓아가서 시장 나오라 해서 난리 쳐가지고 시장이 어쩐답니까? 죄송합니다 해야지. 그래서 빚 엄청 안아가지고 해준 거예요. 안 좋게 날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정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제명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럼 어찌하지? 없애야지. 없애든가 말든가 국민들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누구만 불편해요? 중개사 수험생만 불편해요. 오로지 중개사 시험에만 나오는 제도. 올해 시험에도 이게 나왔어요. 두 번째는 가능하다 이 말은 자 여기까지는 개발인데 위로 쭉 올라가면 쭉쭉쭉 가다 보면 거의 전부 다 산이에요. 산이죠.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을 깎아가지고 개발합시다. 땅은 무궁무진해요. 땅은 무궁무진하는데 그럼 아파트를 이렇게 막 아파트 짓자고 이렇게 학교 만들어줘야지. 도로 만들어야지. 공원 만들어야지. 주차장 만들어야지. 누가? 국가가 뭐 가지고? 세금으로. 다 하려고 계산하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500원이 필요하다. 금고를 다 확인했더니 얼마밖에 없다? 400원밖에 없다. 어찌해야 돼요? 못하지. 돈 없으니까. 건물은 다 지어놨지. 돈 없으니까 못하지. 난개발 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뭐라 하냐? 안 되겠다. 내가 하면은 너네가 이익 보잖아. 너네가 내가 100원이 부족하거든. 너네가 100원 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자. 해가지고 여기는 어쩐다? 개발자들도 돈 낸다. 해가지고 여기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해라. 그 대신 돈 내라. 해라. 그 대신 많이 못 짓는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난개발을 잡아줍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시험에 나오고 어디 여기도 시험에 나오고. 그래서 국토개혁법 큰 틀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틀이 개발 행위를 배우고 허가받는 절차 배우고 이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때 기반 시설 어떻게 설치할까? 이게 국토개혁법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토개혁법 줄거리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알고 이제 다음 주 가게 되면 다음 주 책이 172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원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겠지만 처음에 11월, 12월부터 막 공부한다고 막 집중 가버리면 피곤해서 안 돼요. 3월 가기 전에 전부 다 KO 되니까 11, 12는 뭐 위주로 하냐 그러면 민법 위주로 민법을 빨리 해야 돼. 민법을 해야 되니까 민법 위주로 공부 많이 하시고 공법은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오늘 숙제 내줬죠? 뭐 하자고요? 용도죠. 그건 암기 돼 있어야 부동산 공부 시작되니까 용도 지역만 한번 완기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다음 주 오시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